평생을 바쳐 일군 전 재산 30억. 그 모든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부 주었습니다. 평생 구멍난 러닝셔츠만 입던 지독한 구두쇠 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유언장을 들고 분노했습니다. 장남 상우는 서류를 찢을 듯 쥐었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평생을 노예처럼 부려놓고 남매의 눈에는 슬픔 대신 도끼와 배신감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인색함을 평생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지독하게 돈을 모으던 노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학원비를 달라고 할 때마다 아버지는 늘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냐? 한 푼이라도 아껴라. 그것이 아버지가 했던 가장 길고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둘째 딸 유진은 그 시절의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우리가 남매가 아니라 돈 버는 기계였던 거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지독한 가난과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마음보다 통장의 숫자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가족들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산 30억을 되찾기 위한 소속을 준비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두꺼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고인의 유지는 명확합니다. 모든 자산은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상우는 책상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유진도 변호사의 팔을 붙잡으며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치매가 분명해요. 우리가 자식인데 이럴 순 없어요. 사무실의 공기는 차가운 법의 논리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가죽 일기장이었습니다. 돈이나 채권 같은 유산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손때를 묻히며 기록해온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이딴 일기장이 무슨 소용이야. 장남 상우는 신경질적으로 일기장을 바닥에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나직한 목소리로 남매를 만류했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소중히 품었던 물건입니다. 이걸 읽으셔야 기부의 진짜 이유를 압니다. 낡은 가죽 냄새와 함께 묵직한 침묵이 방을 채웠습니다. 남매는 마지못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엔 자식들이 전혀 몰랐던 어느 청년의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첫 장의 날짜는 1970년대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독일의 깊은 땅속 탄광의 탄가루가 목을 조여온다.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 이국 땅으로 떠났던 광부였습니다. 자식들이 기억하는 구두쇠 노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며 공포에 떨던 젊은 날의 아버지였습니다. 한국에서 기다릴 내 아이들, 상훈이와 유진이를 생각하며 버틴다. 글씨는 거칠고 투박했지만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남매는 첫 장을 읽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독한 구두쇠 아버지가 숨겨둔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생 오해했던 내 부모님의 진짜 얼굴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막장 속은 지옥이었습니다. 무너진 광도에 갇힌 동료를 보며 아버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 컴컴한 땅 속에서 버틴 이유는 오직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일기장 틈에서 툭 떨어진 것은 빛바랜 해외 송금 영수증이었습니다. 모든 금액이 장남 상훈의 학비와 유진의 피아노 구입비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았다. 아이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어. 그것으로 내 하루는 충분하다. 상훈은 그 영수증을 빤히 보았습니다. 자신이 대기업에 다닐 수 있던 바탕이 아버지의 목숨값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독한 먼지 냄새가 풍기는 낡은 일기장의 거친 글씨였습니다. 영수증 끝자락에는 핏자국 같은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귀국한 아버지는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남대문 시장은 칼바람이 부는 전쟁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얇은 초록색 점퍼 하나로 매서운 겨울을 버텨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 피가 흘러도 야채 리어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살 돈 9푼이 아까워 시장 바닥 공용 수돗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장남 상훈이가 대학에 붙었다. 등록금을 쥐어주는 내 손이 부끄럽지 않아 참 다행이다. 상훈은 그 문장을 읽으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아버지가 창피하다며 대학 졸업식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자식을 바라보며 돌아섰습니다. 유진은 기억 속의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중학생이 되던 해에 최고급 피아노가 집에 왔습니다. 유진은 신이 나서 연주했지만 아버지는 문 밖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신고 있던 구두는 밑창이 닳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과시를 위해 자신의 발바닥에 생사를 갈아 넣었습니다. 우리 딸이 피아노를 잘 친다. 온 동네에 자랑하고 싶지만 내 초라한 옷이 부끄러워 참는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아버지는 왜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을까? 아버지는 늘 뒤에서 침묵으로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자식들이 자라 사회적 지위를 얻자 아버지는 점점 숨겨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장이 된 상훈의 고급 아파트에 아버지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지가 다녀가면 집안에 냄새가 난다며 탈취제를 뿌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허허 웃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상훈이 집에 다녀왔다. 집이 대궐처럼 넓고 좋더라.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젊은 애들 방해만 되는구나. 일기장의 글씨는 갈수록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긴 돈에 갇히만 눈이 멀어 쫓아다녔습니다. 정작 부모의 영혼이 어떻게 타들어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남매는 다음 장을 넘기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의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날짜의 간격이 넓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병들어 가고 있음을 뜻하는 잔인한 신호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유독 크고 짙은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인지 눈물인지 모를 그 흔적 뒤로 무서운 진실이 보였습니다.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구나. 내 평생의 피땀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 과연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치매나 변심이 아닌 자식들의 목을 죄어오는
거대한 음모와 반전의 서막이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버지는 차가운 산소 마스크의 의지에 호흡했습니다. 중환자실 미닫이문 너머는 고요했습니다. 남매는 면회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병원비 명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가 장남이니까 분담률을 높여야지. 내가 지금 부도 위기인 거 몰라서 그래.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매의 대화는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서로의 지갑을 열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나중에 상속 지분에서 차감하자. 장남 상훈의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동생 유진도 지지 않고 눈을 흘겼습니다. 그럼 그때 변호사 대동에서 정확히 나눠. 부모의 숨소리가 작아질수록 돈을 향한 욕망은 괴물처럼 커졌습니다. 의사는 남매의 태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기 전의 기록입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었습니다. 가장 먼저 장남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입니다. 상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들은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둘째 유진에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 끝에 연결되었습니다. 나 지금 애 학원 설명회라 바빠. 나중에 해. 차가운 기계음이 노인의 귀에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목소리를 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거절의 벽이었습니다. 노인의 눈가로 투명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삐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임종의 순간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마쳤습니다. 장남 상훈은 회사 손님과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둘째 유진은 강남의 고급 뷰티숍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전화를 돌린 지 1시간 뒤였습니다. 남매는 그제야 병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하얗게 변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문 쪽만 바라보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바쁘게 굴러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과 땅의 시세를 계산했습니다. 슬픔을 지우기 위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조의금 봉투마저 서로 낙채려 했습니다. 피를 나눈 핏줄이 돈 앞에서 괴물이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남매는 아버지의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유산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여는 변호사의 손길이 무거웠습니다. 고 한철우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정적을 깨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남매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소유의 모든 재산 30억 원을 고스란히. 상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특정 공익재단에 전액 기부한다. 사무실 내부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상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진의 얼굴도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식인데 한 푼도 없다고요. 남매는 거칠게 항의하며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남매는 유언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법적 소송을 위한 꼬투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분명히 치매 진단서나 약이 있을 거야. 상훈은 안방의 서랍장을 거칠게 뒤엎었습니다. 유진은 장롱 밑바닥까지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혹시 숨겨둔 비자금이나 채권이 있을까? 눈이 뒤집힌 채 벽지까지 뜯어냈습니다. 그들의 손톱 밑에 시커먼 먼지가 박혔습니다. 오빠, 여기 이상한 상자가 있어.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벽장 깊은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낡은 일기장의 실체. 과연 그 붉은 일기장의 다음 장에는 자식들의 추악한 욕망을 무너뜨릴 어떤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남매의 손등 위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일기장의 다음 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날짜는 아버지가 입원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거칠게 흔들린 아버지의 친필이 보였습니다. 상훈이의 사채업자들이 나를 찾아왔다. 장남 상훈은 온몸을 크게 떨었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진 빚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조폭 같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밀치며 협박했습니다. 영감탱이 집구석 명이나 넘겨. 안 그러면 당신 아들놈 손목 날아가. 아버지는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식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홀로 그 모욕을 다 견뎌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사위의 실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 딸 유진의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강남의 불법 도박판을 전전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술에 취해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늙은이가 돈을 쥐고 있으면 뭐해? 당장 내 빌딩 자금이나 내놓으라고. 그는 거실의 가구들을 때려 부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유진은 그 문장을 읽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인간이 여기까지 와서 깽판을 쳤다니. 자식들은 부모의 돈만 빨아먹는 잔인한 거머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추악한 탐욕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밤새 텅 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중대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그냥 물려주면 사채업자와 도박꾼들에게 다 뺏길 게 뻔했습니다. 자식들은 평생 신용불량자가 되어 차가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남기면 내 자식들은 서로를 물어뜯다 파멸할 것이다. 아버지는 전 재산을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묶어두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노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공익재단과의 비밀 계약서였습니다. 조건부 기부 계약서입니다. 변호사의 음성이 방 안에 무겁게 깔렸습니다. 기부의 조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재단은 30억 원을 받는 대신 상훈의 모든 사채 빚을 청산해 주었습니다. 사위의 사설 도박 빚도 합법적으로 전부 탕감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손주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재단에서 평생 보장하도록 묶어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모든 과오를 자신의 평생 피땀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자식들을 철저히 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식들의 목숨을 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서체가 사방으로 번졌습니다. 상훈아, 유진아, 못난 아비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를 지킬 수 있는
내 마지막 사랑이란다. 남매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너무 컸습니다.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던 자신들의 손가락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부모의 심장을 칼로 찔렀던 불효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일기장의 마지막 장이 닫히고 남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뜨거운 회한의 눈물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불효의 끝에서 남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부모라는 이름의 거대한 바다. 그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매는 아버지가 홀로 살던 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안방의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아버지가 평생 입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남 상우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짚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못난 놈을 왜 지켜주셨습니까? 상우는 낡은 점퍼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동생 유진도 오빠의 등 뒤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은 아버지가 쓰던 오래된 돋보기 안경을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지? 돈 때문에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어. 그들의 기억 속 인색했던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자식의 허물을 대신 짊어진 거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남매의 때 늦은 참회의 눈물로 채워졌습니다. 유진은 아버지가 입던 초록색 점퍼를 매만졌습니다. 그 옷깃에서는 아직도 새벽 시장의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 야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향기였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을 키워낸 훈장이자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점퍼 주머니 안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엔 자식들의 생일과 손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상훈이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우리 유진이 가정에 평화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노인의 기도였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을 보았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거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상우는 거친 점퍼의 소매를 잡고 통곡했습니다. 이 냄새를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들은 평생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가끔 눈앞의 것만 보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흘린 눈물의 무게를 잊은 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무겁고 가난했던 시절을 지나온 분들입니다. 독일의 탄광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칼바람을 맞으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우리가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가슴에는 깊은 못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냉대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원망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였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바다 같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 우리의 전화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의 따뜻한 목소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세상의 그 어떤 유산보다 늙으신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상훈과 유진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엎드렸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생 잊지 못할 울림이 생겼습니다. 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가족의 화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가슴속에 묻어둔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을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따뜻한 댓글 하나가 서로에게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